차이나 전기차 ETF가 벌써 고점 대비 20%가 빠졌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에 어떤 악재들이 있는지, 그리고 추가 하락 가능성은 있을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지 분석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상세용가입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몇 가지 악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죠. 크게 이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금리 인상이에요. 최근 영상들에서 말씀드렸죠. 금리 인상 때문에 성장주, 미래의 가치를 땡겨다 쓰는 성장주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라가면 할인율이 커지기 때문에 가치가, 주가가 낮아질 수 있다.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경기 민감주로 자금이 이동한 그런 측면이 있죠. 또 보시면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차익 실현 물량도 분명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굉장히 급등을 했죠. 20년 12월 달 이때 상장을 해서 거의 2배가 올랐으니까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사실 주식에 있어서 가장 큰 악재는 바로 이 높아진 가격이죠. 차익 실현 물량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 증가, 전기차 수요 급증이나 물류 대란 이런 것들 때문에 리튬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곧 전기차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원가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마진이 적어질 수 있다. 혹은 마진을 정상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전기차 가격을 늘릴 수밖에 없다. 어쨌든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이 금리 인상과 긴축 기조 때문에 어쨌든 리스크를 선호하는 그런 심리, 위험 선호 심리가 많이 가라앉았어요. 특히나 미래의 시나리오, 꿈만 가지고 올라갔던 그런 성장주들의 가격 하락폭이 좀 있었죠. 전기차 같은 경우도 어쨌든 성장주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상의 영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올해까지만 준다. 일단은 당장 작년보다 30%를 줄였어요. 그리고 올해부터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재인데, 어떻게 보면은 세계 1위 시장이기 때문에 굳이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그런 정책이에요. 자신감의 표출이다.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차량 번호판 10만 개 가운데 7만 개를 신에너지 차량에 할당했다. 반면 내연기관 차량 배정된 번호판 줄이고 있죠. 전기차 시장, 친환경차 시장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원책, 이거는 계속 유지된다고 보시면 돼요. 기존은 유지 중입니다. 그러면 실제 중국 전기차의 침투율, 새로 판매되는 차량 중에서 몇 대가 전기차냐? 그 비율을 말하는 건데, 실제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급증을 하는 모양이죠. 특히나 2021년 말 굉장히 급증을 했어요. 2021년도 특히 하반기에 12월달, 11월달 이때 급증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올해부터 보조금이 당장 30%가 삭감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일부 수요가 작년 말로 어느 정도 땡겨져 왔다.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건 살 때도 똑같죠. 우리도 뭐 백화점 세일이 끝난다 하면은 세일 마감 기간 마지막에 물건이 제일 잘 팔려요. 그래서 어쨌든 그 하반기에 좀 전기차 판매가 집중된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침투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그 수요를 땡겨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다소 줄어들었다가 다시 상승하는 이런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보여드린 표죠. 테슬라, 그리고 금리 인상기에 이 테슬라가 얼마나 주가가 빠졌는지,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이 구간, 여기서 테슬라 주가 많이 빠졌죠. 금리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게 바로 성장주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예전하고 다르죠. 지금 실제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점유율도 또한 1등이에요. 꿈만 먹고 사는 성장주가 아니라 실적을 실제 내고 있는 성장하는 성장주다. 그래서 잠깐 금리 상승기에 이렇게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갔죠. 차이나 전기차의 모습도 이런 모습을 따라가지 않을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16년도 1차 금리 인상,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나스닥은 거의 20% 가까이 빠졌는데, 하지만 그 이후에 장세는 우상향이에요. 실적이 나오는 그런 성장주들, 애플, 아마존, 그런 우리가 소위 팡이라고 부르는 그런 빅테크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잠깐 출렁였지만 다시 갔다는 겁니다. 꿈을 먹고 사는 성장주가 아니라 실적 기반의 성장주, 올라간다는 거죠. 이 그래프는 글로벌과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가 얼마나 많이 팔릴 것이냐, 성장률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성장률은 가파르게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이 이루어진 이후에 성장률이 꺾이는
이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성장 산업이 계속 가파르게 이렇게 가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폭발을 하는, 성장률이 폭발하는 그 초기, 이때의 성장률이 높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주가 같은 경우는 선반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에, 특히 지금 같은 초기에요, 코로나 이후에 성장주가 많이 성장했던 그 시점, 이 성장률을 어느 정도 가져와서 선반영했다는 거예요, 주가에. 차이나 전기차도 단기간에 2배가 올랐단 말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내수 판매 예상치, 이걸 보게 되면은 작년에 240만 대, 그리고 2025년 750만 대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거의 지금보다 3배 정도 상승한 수치인데, 이런 상승률을 본다면 중국의 전기차 시장, 그리고 차이나 전기차 ETF, 지금 주가에서 많은 상승 여력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트렌드. 그리고 중국 전기차 세계 1등 시장이죠. 중국 내수 시장에서만 1등을 해도 세계 1등이 돼요. 그리고 게다가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주는 시장이다. 하지만 물론 이런 출렁임은 반드시 있죠. 성장하더라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단기간에 성장률을 뺏어와서 이렇게 단기간에 성장률을 미리 선반영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더라도 이런 하락하는 구간에서 분할해서 모아간다면 또 이런 상승장에서 또다시 수익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차트로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단기 하락 채널, 이렇게 빠지고 있었죠. 하락 채널 바닥에서 반등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 구간은 바로 이 보라색 선 20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강력한 지지 라인이죠. 하락 채널과 200일 이평선의 이중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반등을 했다. 제가 이쯤에서 실제 제가 1차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구간에서 저는 실제로 1차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딜까? 일단은 이 하락 채널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추가 하락을 열어놓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200일 이평선, 여기 지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이 하락 채널을 벗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여기 매물대가 워낙 강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뚫고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보통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빠져도 그때 빠지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 급하게 여기서 또 하락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급락을 한 만큼 또 반등도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시나리오를 하나하나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분할해서 추가 매수하는 그런 방법이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크게는 여기 이 구간을 분할해서 1차로 매수하는 구간으로 보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가 향후에 깨진다,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여기는 굉장히 좋은 매수 자리예요. 강력한 지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구간이다. 이게 만약에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중국 차이나 전기차 ETF가 아니라 일반적인 잡주였다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빠져서 여기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수급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 전에 이쯤에서는 어느 정도 진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도 근데 깨졌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12,000원 중반대 그리고 11,000원 초중반 추가적인 분할 매수를 이런 맥점에서 하면 좋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자리를 미리 알려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분할 매수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떨어질 때 여기서 사야겠다, 매수 이렇게 한 구간에 뭉탱이로 다 사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러면 안 돼요. 분할 매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매수 단가를 낮춰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샀으면은 떨어지던 오르던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 맥점이 오면은 여기서 사는 겁니다. 올라가면 그냥 두는 거고요. 여기서 사고, 떨어지면 또 여기서 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고, 이런 식으로 맥점마다 매수를 해야지 떨어질 때마다 여기 사고 이런 식으로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다 뭉탱이로 몰아서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여기까지 빠진다, 손해가 어마어마하겠죠. 내 비중이 여기 많이 실렸기 때문에 손실 금액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분들은 보통 여기서 물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물려서 떨어질 때마다 그냥 무작정 조금씩 몇백 원 떨어질 때마다 물타는 분들, 이런 분들은 주가가 크게 하락했을 때 손실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매수 맥점 자리를 알려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1차적인 강력한 지지 라인에 와서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한번 사셨다면은 일단은 지켜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빠지면 그 아래 맥점에서 사는 게 낫다. 그리고 월봉으로 보자면은 월봉상에서도 지금 이 초록색 선 보이시죠? 이게 20개월 선인데 10개월 선인데 10개월 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지받고 다시 반등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까 일봉상에서는 200의 선이었죠. 그리고 월봉상에서는 10개월 이동평균선, 지지가 중복으로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락 채널의 지지선에 닿는 구간이었다. 그래서 제가 샀던 거고요. 이미 이 구간에서 사신 분이라면은 일단 기다렸다가 반등을 기대해 보시고, 만약에 추가 하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맥점에서 사는 전략을 가져가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차이나 전기차가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주가는 오르면 당연히 떨어져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섭리입니다. 시장의 섭리예요. 중국 산업, 중국 전기차 무조건 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로 올라갈 거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돼요. 어떤 기업도 이렇게 일자로 성장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산업은 이렇게 성장할지 몰라도 주가는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 자연스러운 조정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중국의 전기차 시장 성장성 바뀐 건 아무것도 없다. 단지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이런 개념으로 가져가시고,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 가치를 선반영한 부분은 있죠. 이렇게 산업이 성장한다고 했을 때 초기에 이런 급성장, 이거를 주가가 초기에 많이 선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빠졌다가 이렇게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이렇게 산업과 비례해서 무조건 일자로 이렇게 가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적인 요인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금리 인상과 긴축이죠. 특히 코로나 이후에 꿈만 먹고 사는 성장주들에 대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몰렸죠. 주가가 올랐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에서 자금이 빠진다는 겁니다. 빠지고 어느 정도는 가치주, 경기 민감주, 실제 코로나 이후, 금리 인상 이후에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가치주로 자금이 어느 정도는 빨려 들어가는 그런 현상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어느 정도는 그런 현상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나 전기차 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사이클은 돌고 돌아요. 코로나처럼 그렇게 성장주로 돈이 몰리는 시기가 있었다면 빠지는 시기도 와요. 또 빠졌다면은 그 성장주가 실제 매출과 성장을 동반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라면 다시 올라가는 사이클도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이나 전기차의 주가 하락, 이거는 자연스러운 조정, 건강한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품을 빼고 있는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은 오히려 조금씩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빠질 때마다 무조건 계속 사는 게 아니라 맥점마다 사라는 거예요. 다 못 사도 괜찮습니다. 덜 빠지면은 덜 빠진 대로 내가 산 만큼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매달 조금씩 모아가도 괜찮고, 그리고 전기차 산업의 미래 과연 꺾였을까? 아니라는 거죠. 청사진만 있는 산업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전기차 산업 중에서도 지금 매출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굉장히 지금 수급을 타고 주가가 급등한 그런 몇몇 기업들이 있죠. 근데 최근에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다시 일부 반등은 했지만, 그런 기업들이 금리 인상을 했을 때 타격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성장하는 성장주에 투자하는 게 중요하고, 청사진만 있는 산업인지 아닌지 이거를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근데 전기차 산업, 그 중에서 세계 1등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중국 시장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있어요. 중국 시장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금을 올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 거고,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시장이 순환하는 특히 성장주의 사이클,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리스크 관리가 또 뭐냐면, 제가 만약에 이런 고점에 샀다면은 저는 이거를 끝까지 들고 가지 않아요. 고점의 비중이 많은 상태라면은 분명히 어느 정도 내가 이익을 봤을 때 비중을 줄여야 돼요. 특히 이렇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이런 구간, 제가 팔라고 말씀드렸던 이런 구간, 여기서는 비중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싸게 많이 샀어요. 그러면은 굳이 팔 필요 없죠? 그냥 들고 가다가 더 빠지면 조금씩 더 사면 돼요. 근데 내가 고점에 물려있다. 내려오는 걸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 어디까지 빠질지도 모르는데 보고만 있다. 그것도 내 전재산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투자는 하면 안 돼요. 특히나 이런 고성장, 성장주 같은 경우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기 때문에 오를 땐 많이 오르지만 빠질 땐 많이 빠진다는 거죠. 이런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성장산업이니까 존버해서 가져간다. 기회비용을 잃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거든요. 올인하면 안 되고
분명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다면 아까 보여드린 지지 맥점 이런 구간에서 분할해서 사자. 욕심 부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자. 어느 정도 지금 한 사이클은 일단 상승 사이클은 끝나서 하락 빠지고 있는 중이죠. 이런 시장 순환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욕심을 버리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야 하는 그런 산업이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금리 인상을 앞두고 긴축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그 경제위기 3월 경제위기설 그 영상도 한번 꼭 보시고 꼭 대비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